맞아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서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수에서는 해경 훈련함을 타고 독도까지 왕복하는 뜻깊은 항해가 있었습니다. 경칩을 앞두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의 로드킬이 심각합니다. 특히 섬진강면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 내 자치단체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혈안입니다.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가진 자치단체들이 경쟁보다는 동맹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흥군과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특화 산업을 공동 발굴합니다.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뜨거운 함성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김양훈 기자입니다. 33번의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립니다. 학생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압제에 맞서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태극기 물결이 출렁이고 만세 함성도 가득합니다. 97년 전 3월 1일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옛날에는 3월 1일 하면 그냥 휴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거리 행진하면서 3.1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3.1km 도보행진을 마치고 도착한 강당. 애국 선열들이 독립을 외쳤던 모습을 떠올리며 만세 구호를 외칩니다. 학생들에겐 3.1절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3.1운동에 참가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찼던 3.1절이 되었습니다. 순천 나간읍성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는 독립만세운동 재현과 공연, 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훈 가족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모두 독립운동의 뜻을 기렸습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도 열렸습니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3천여 명은 도심과 강변을 달리며 3.1운동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3.1절의 정신을 계승하고 아이들에게 자긍심과 극기, 체력의 강렬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서는 3.1절을 맞아 기념탑 참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이어졌습니다. 97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을 가슴속 깊이 되새긴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3.1절을 맞아 민관군이 함께하는 해양 영토순례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한국해양소년단, 해군 관계자 등 70여 명이 훈련함에 탑승해 내일까지 여수에서 독도를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됩니다. 항해 중에는 3.1절 기념행사와 독도 역사 강의, 선박 재난사고 대응 훈련 등이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이 직접 독도 경비대를 방문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제 곧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섬진강 두꺼비도 알을 낳기 위해 물가를 찾는데요. 도로를 건너다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가 산속을 떠나 물가로 움직입니다. 엉금엉금 풀숲을 헤치고 가다 배수구에 막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큰 장애물은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곳곳에 붉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로드킬, 차에 치이고 밟혀 죽은 두꺼비들. 알을 낳으려는 본능은 도로 건너 물가로 두꺼비를 이끌지만 달리는 차들은 무엇을 밟았는지도 모른 채 속도를 높입니다. 차가 뭐 사정이나 도나요. 사정 안 좋은 게 많이 죽어 진짜. 그래 비름 내가 놨던데 비름 내가. 하룻밤 사이 이 도로 70m 구간에서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는 100여 마리 정도. 환경단체가 유도망을 설치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다시 물가로 옮겨주지만 그때뿐입니다. 생태 통로를 만들고 서식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과속 저감 장치라든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고려시대 두꺼비 울음으로 왜구를 쫓아내 한자로 두꺼비 섬자를 쓴다는 섬진강. 유래도 깊은 섬진강 두꺼비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도로를 건넙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고흥군이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지역 특화 산업 발굴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고흥 커피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혁신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 우수 상품 품평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 관광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 간 서로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보완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들의 시선을 끌어보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최근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해 제작한 관광 홍보 영상입니다. 지역의 명소와 문화예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동포 출신 K-팝 스타를 진행자로 기용해 TV 방송을 통해 중국 내 여행 수요자들을 직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不同季节显现给我们不同的面貌和魅力。这里是生态之都顺天市。 그러나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에는 자원의 한계가 여실합니다. 대책으로 모색되는 방안이 이른바 광역관광동맹.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3개 도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오는 4월 중국 선전시의 대규모 방문단을 맞을 예정인 광양시가 먼저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 도시인 선전시에 크루즈 관광객을 우리 그 전남 광양만권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순천시하고 여수시하고 모색을 하기 위해서 쇼핑과 관광, 교통 인프라를 보완해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보자는 지자체들 간의 공생 전략은 최근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경북에 이어 광주와도 손을 잡은 대구광역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북은 전통 문화가 우선이잖아요. 예. 근데 대구는 근대 도시 문화가 있으니까 두 개를 퓨전 문화식으로 동시에 관광 상품 팔자 이거예요. 한 해 중국인 해외 여행객만 1억 명. 그야말로 세계의 손님이 되고 있는 유커 유치를 겨냥한 고민의 결론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역에서 국내외 유명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전시하는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9일부터 21일 동안 예울마루 전시실에서 15개국 250여 명의 현대 미술가 작품들을 전시하는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을 열기 위해 여수시는 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율촌 제1산업단지에 준공된 공공시설물들이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의 관리청으로 점차 귀속될 예정입니다. 광양경제청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해 3개 시와 무상 귀속 절차와 시기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율촌 제1산업단지는 지난 1994년에 착공해 현재까지 645만 제곱미터의 공장 부지와 도로 21km, 상하수도 관로 84km 등이 준공 인가됐으며 무상귀속이 완료되면 각 지자체는 매년 40억 원 상당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한국은행이 권역별 생산 동향을 조사한 결과 호남권만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인사철과 계약 시기가 겹치는 1, 2월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 해의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2달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거래량이 3분의 1가량 줄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심리 때문에 거래 자체가 끊겼다고 말합니다. 매수자들이 살아나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월세나 전세 이런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늦어요. 나가는 속도가. 힘든 건 다른 서비스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설과 한파 등이 이어져 관광과 음식 업계도
지난 2달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소폭 증가했던 서비스업 생산이 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보합세라도 유지했지만 광주 전남만 나홀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타 권역과는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자동차와 석유 제품, 철강과 가전 제품 등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생산이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도 지역 경제 위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포스코가 자재 공급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시장에서 암암리에 사용되는 불량 철강제 퇴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한국철강협회와 부적합 철강제 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시장 감시 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건설 자재에 대한 원산지 정보 공개와 품질 표시 기준 강화 등의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이런 대응은 최근 값싼 불량자재 외국산 철강제 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철강 유통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국내 공사 현장 162곳을 점검한 결과 43곳이 샌드위치 패널과 철근 등의 불량자재를 사용하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액이 2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어업 생산량이 지난 2014년보다 118만 톤 늘어난 129만 4천 톤이며 이에 따른 생산액은 전년보다 3.1% 늘어난 1조 9,37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김이 2,5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복류와 넙치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광양읍의 한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52살 오모 씨와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9살 문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무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문 씨가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학교 폭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2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을 분석한 결과 개학 직후인 3월에 급증했는데 이는 학기 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열 다툼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이버경찰청 누리집에 학생과 자녀들의 학교폭력 징후를 파악하는 점검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합니다.